자, 228페이지 보시면 점유권 나오죠. 228페이지 점유권 찾았어요? 자, 잠깐만 봐요. 아까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구별했잖아. 근데 이 점유권이라는 게 점유권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본권에서도 다 나와. 즉 소유권에 가도 점유라는 말이 나오고 용의 물권에 가서도 점유라는 말이 나오고 담보 물권에서도 점유라는 말이 나와. 그래서 민법 전반에 관해서 점유라는 말이 다 나오기 때문에 요 개념을 잘 알아두시는 게 좋다 그 말이야. 문제는 요 자체에서는 문제는 한두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오는데 요거는 점유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잘 해야 뒤에도 계속 연결돼요. 그럼 점유가 뭐냐면요. 점유가 뭐냐면 일단 228페이지 제일 밑에 192조 1항 체크해봐. 192조 1항 뭐라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점유권이 있다. 다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점유권이 있잖아. 그러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대. 그럼 점유가 뭘까? 적을 필요 없어. 점유가 뭐라고? 말 그대로 해. 점유가 뭐라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거야. 물건의 사실상 지배가 점유야. 그럼 점유권이 뭐야?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데 인정되는 권리가 뭐라고? 점유권이죠.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 마이크 잡고 강의하고 있죠. 내가 이 마이크를 사실상 지배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네? 네?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안 해. 왜? 요거는 학원 마이크잖아. 내가 강의하고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놓고 가잖아.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냐면 사실상 지배가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의자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해요, 안 해요? 예? 안 해. 내일 와서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기분은 살짝 나쁘지만 내 점유권이 침해된 건 아니죠. 됐어? 그러니까 점유가 꽉 잡고 있다, 앉아 있다 아니야. 또 하나. 저기 뭐 여러분 지하 주차장인데 다른 데라고 예를 들게 내가 외곽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왔다고 볼게. 그럼 몇 시간 동안 여기 있잖아. 그럼 왜 저기 주차장에 세우던 차에 대해서 현재 내가 사실상 지배한다 안 한다? 네? 하잖아. 내가 키 갖고 있잖아. 다시 이 생각을 버려. 여기 꽉 잡고 있는 게 차지형 지배가 아니라니까. 자, 이번엔 봐봐. 내 집에 물건을 놓아두고 여행을 다녀. 일주일 여행을 갔어. 집에 물건 놓아두고 일주일 여행 갔어. 그러면 집에 놓아둔 물건을 내가 사실상 지배한다 안 한다? 한다. 대충 감 잡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배가 이게 아니야. 사실상 지배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 거기 뭡니까? 저게 주차장에 세우던 차라든가 집에 놓아둔 물건 요 생각하라고. 그것도 내가 사실상 지배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번엔 잠깐만 쳐다봐. 갑이라는 사람이 시계를 하나 갖고 있는데 자기 시계를 자기가 차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 시계니까 뭐가 있어? 소유권이 있죠. 자기 시계를 차고 있으면 뭐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뭐가 있다? 점유권 있잖아. 그러면 갑은 소유권과 점유권 있죠. 그 다음 우리가 점유권이 아닌 7개를 본권이라 그랬죠. 본권 중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소유권이지. 본권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소유권이잖아. 그래서 소유권은 본권의 대표주자지. 어느 날요, 도둑이요. 도둑이 이 시계를 뭐 했다고? 절취 훔쳤어요. 절취해서 이렇게 훔쳐갔어. 자, 봐. 대부분의 도둑은 나무 시계를 훔치면 뭐 해요? 팔아먹죠. 근데 이 도둑은 시계를 훔쳐서 차보더만 딱 내 스타일이다. 지가 차고 댕겨. 자, 도둑이 훔친 시계를 자기가 차고 댕겨. 그럼 이 도둑은요, 현재 이 시계를 사실상 지배한다, 안 한다? 하고 있잖아. 도둑이 지가 차고 댕기니까 사실상 지배하죠. 그러면 도둑에게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렇다면 이 소유자 있죠. 시계를 도난당했다면 소유권, 본권도 없어진다. 본권은 갖고 있다. 본권은 그대로 갖고 있죠. 그런데 뭐는요? 사실상 지배는 뺏겼잖아. 그러면 점유권은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거는 점유권은 여기가 있죠. 자, 그러면 점유라는 게 뭐예요? 본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면 인정되는 게 점유권이죠.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도둑을 늘 생각해. 도둑을 늘 생각해. 도둑이 훔친 물건을 자기가 차고 댕기면 점유권이 있다는 사실. 됐죠? 이래 놓고 228페이지 제일 꼭대기 줄 올라가. 228페이지 제일 꼭대기 줄. 자, 체크해 볼까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 본권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요. 현재 그 사실상의 지배 상태에 대해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려는 것까지. 다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 본권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현재 그 사실상의 지배 상태에 대해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건 것. 요게 뭐라고? 점유다. 그래서 물건은 뭐요? 거기에 아까 191조 뭐라고 돼 있다? 물건을 뭐 한다고?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점유권이 있다 그랬죠? 자, 오른쪽 페이지 다른 거는 지금 볼 단계 아니니까 오른쪽에 동그라미 기억만 볼게요. 사실상 지배가 뭔가 기억만 볼게요. 기억. 아까 꽉 잡고 있는 게 사실상 지배 아니라 그랬어. 기억 뭐라고 돼 있나? 사실상 지배가 뭐냐면요. 체크해봐. 사회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지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으로 찾고 있다는 걸 필요로 하는 것이 뭐라고? 아니다. 그래서 다시 사회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관계. 그게 사실상 지배예요. 그 정도로 보시고 밑에 거는 지금 판례는 지금 볼 단계 아니에요. 과감히 넘기십니다. 양갈로 3번에 점유권과 본권 나오죠. 양갈로 3번에 점유권하고 점유할 수 있는 점유할 권리 밑에다 적어봐. 본권. 점유할 권리가 다른 말로 뭐요? 본권. 그러면 점유권과 본권은 구별한다. 점유할 권리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본권이야. 그게 본권이야. 그러놓고 여기 잠깐만 쳐다봐. 요거 도난당한 피해자는 본권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뭐가 없어졌고 점유권은 잃어버리고 도둑은요. 저 본권은 없지만 뭐는 있다고?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그게 양갈로 3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체크해. 다섯 줄에 도둑은 뭐는 있는데 점유권은 있지만 뭐가 없고 본권이 없고 거꾸로 도난당한 자는요. 본권은 있지만 뭐가 없다고? 점유권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절에 점유제 예배 점유의 관념만 나오는데 제일 먼저 점유 보조자 나오죠. 잠깐 찾아보실래요? 자, 편의점 생각합니다. 편의점의 점주 사장은 갑이고요. 이렇게 점원이 알바생이 가게를 보고 있는데 이 사장님은 저녁에 출근할 기라고 지금 집에서 자고 있고요. 요게 점원 알바생이 혼자서 가게 보고 있다는 전제를 할게요. 그럼 혼자서 가게 보면서요. 물건 팔고 돈 받고 있죠. 그러면 현재 이 점원이 가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봐? 안 한다고 봐? 여러분 생각 어째요? 사실상 지배해요? 안 해요? 혼자서 가게 보고 물건 팔고 있으면 사실상 지배하잖아. 네? 하거든요.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상 지배하는데도 점유권이 없어요. 점유권이 없어. 점유권은 누구인데 있다? 사장인데만 있어. 요런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점유보조자라 불러. 뭐라 부른다고? 점유보조자. 이 사람이 점유자야. 점유자고.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뭐냐면 점유보조관계라 그래. 보조관계. 자,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민법을 만든 게 1958년도에 만들었다 그래서 1960년도 시행되는데 뭐 대충 분위기 아실란가 모르지만 예전에는 혹시 뭐 돈 좀 부잣집은 식모라고도 죠. 식모. 그 다음에 세월이 바뀌어서 가정부 이런 표현 쓰다가 요새는 또 가사도우미 쓰다가 요새는 뭐 영어 쓰던데 뭐라 그래 영어로? 하여튼 뭐 쓰더라고. 그죠?
그러면 그건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입주가정부야. 그냥 이렇게 출퇴근 말고 뭐 요즘은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은데 예를 들면 그런 상황하다 그러면 어떤 가정부가 가정 살림을 도맡아 하고요. 그냥 농담으로 주인은 숟가락이 어딘지도 몰라. 그러면 가정 물건에 대해서 가정부가 사실상 지배해요, 안 해요? 가정부가 가정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지만 점유권이 없고 누가? 주인이 점유자야. 공장 근로자가 매일 기계 앞에서 출근해서 일하고 있죠. 사장은 그 기계를 만질 줄도 몰라. 그러면 공장 근로자는 그 기계를 사실상 지배하죠. 그렇지만 점유권이 없고 사장이야. 하나만 더 할게. 개인 택시 말고 회사 택시 기사가 매일 모여 차를 몰고 영업을 하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회사에다 차를 들고 가지도 않잖아. 그렇지만 이거는 점유자가 아니고 회사가 점유자야.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른다? 점유보조자. 됐어? 자, 그러면 195조 보시면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상관계에서 자, 줄 거 봐봐. 요거요.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하는 때 그렇게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해요. 그럴 때 타인만이 점유자야. 예를 들면 사장이 점유자, 주인이 점유자가 된다. 그죠? 의 보시면 어떤 자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더라도 점유자가 되지 못하고 그와 같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점유주만이 법률상 점유자가 되는 경우 요건데 오른쪽 페이지요. 일단 줄 거 볼까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야.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죠. 밑에 얘가 있죠. 뭐 있어? 가사도우미, 상점의 점원, 공장 근로자 등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른다고? 이런 사람 뭐라 부른다고? 점유보조자라 불러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2번에 동그라미 2번 봐봐. 2번에 동그라미 2번. 어떤 자가 타인의 지시를 따라야 할 관계에 있는데 이를 줄 것이고 점유보조야. 무슨 관계라고? 여기 봐봐. 점유 무슨 관계? 보조관계. 그래서 이번 사람 이런 용어 정리하세요. 뭐 그 관계가 어떻고 이런 건 전체 보면 점유보조관계죠. 효과요. 동그라미 1번 내려가 3번에 동그라미 1번, 3번에 동그라미 1번. 점유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줄 것이고 점유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줄이면 점유권이 없어요. 점유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거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오면 점유보조가 되는 줄 거. 자력구제권 인정된다. 자력구제권 인정된다. 줄 거. 동그라미 2번 오른쪽. 그래놓고 잠깐만 쳐다봐요. 이건 뭐 썩 중요성은 없지만 예를 들면 봐봐요. 이 상점의 점원이 가게 보다가 누가 들어와서 계산도 안 하고 물건 하나 들고 튀죠. 그래서 어쩐다? 그러면 쫓아가서 뺏어올 수 있다. 뭐라고? 자력구제권. 그죠? 됐어요? 그래서 점유보조자는 상점의 점원, 가사도우미 뭐요? 그 다음 공장 근로자, 은행의 출납은 다 되는데 점유권은 없죠. 뭐가 있다고? 자력구. 편의점 하니까 생략 하나 나는데 제가 술 좋아하는 건 알죠. 그래서 이게 저는 주종은 불문인데 와인은 내 입맛 잘 구별이 안 되더라고. 어떤 좋은 와인이 잘 구별 안 돼. 근데 와인의 단점은 뭐예요? 대부분 이제 700ml 정도 되는데 이게 따면 다 안 먹으면 이게 산화된다 그러나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지나면 맛이 변해요. 그런데 이거 따면 다 먹어야 되는데 좀 양이 많잖아. 그럼 이제 그런 단점을 해결하려고 부산의 자랑스러운 회사가 뭐야? 대선주죠. 부산에 대선주자가요. 거기에 포도주를 수입해서요. 그 아이디어는 기발하게 했더라고. 그러고 소주병에 담아요. 그래갖고 시윤가 그 편의점에다가 이제 공급을 한다길래 아주 이거다. 그래가지고 기대를 엄청나게 했어. 그래갖고 오늘 예를 들면 오늘 출하된다 이러길래 편의점을 두세 군데 돌리는데 없더라고. 그러다 일주일 뒤에 가는 게 있길래 2병 사와서 부품금을 안고 먹어보니 맛이 없네. 맛이 좀 그렇더라고. 아무래도 좀 저렴해서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소주병이 한 병에 한 3,000원대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포도주가 포도주 역할을 못하고 그게 그 돼지고기 이 굽을 때 갖다가 부어갖고 요리할 때 돼지고기를 한번 보면 어느 날 나도 삼겹살 좋아하지. 삼겹살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인가 삼겹살 값이 폭등한 시절이 있었죠.
지금도 그런데 아니 열받더라고. 삼겹살이 왜 이리 비싸. 그래서 열받아서 앞다리살을 한번 사봤는데 너무 맛있어. 우리가 쪽발도 앞다리살 쪽발이 좀 비싸고 맛있죠. 그래서 혹시 기름기 싫어하시는 분은 한번 앞다리살 한번 시켜봐.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하고 그건 그죠. 그래서 요즘은 앞다리살 팬이 됐는데 앞다리살 간단히 그 후라이팬에 꼽다가 포도주 확 부어가지고 확 불길 해갖고 하면요 맛있어. 갑자기 침이 도네. 넘깁니다. 넘기시고 간접 줍는데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임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를 했다 볼게. 임대차를 하면 이 사람 뭐라 불러? 임차인. 요런데 이렇게 임대차를 했다고 볼게. 임대차를 해서 이렇게 부동산을 넘겨줬죠. 그럼 봐봐. 갑이 건물이나 토지를 세 줬다고 볼게. 그러면 임대 준 사람 임대인이 현재 이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해요, 안 해요? 자, 내가 집 한 채인데 세를 줬어.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사실상 지배해 안 해? 안 하잖아. 세를 줬으니까 임차인이 사야지, 그죠? 그럼 사실상 지배 안 하잖아. 그럼 사실상 지배 안 하는데도 점유권을 인정해요. 이거 반대야. 이건 사실상 지배 안 해도 점유권 인정해.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른다고? 간접 점유자라 불러. 그럼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를까?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를까? 직접 점유자라 부를 거고. 요 두 사람의 관계를 뭐냐면 점유 매개 관계라 그래. 아까는 뭐였어? 보조. 요거는 매개 관계죠. 요게 간접 점유자야. 자, 요번엔 봐봐. 나중에 다음 주에 볼란가 모르겠다.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전세 준 사람을 뭐라 불러? 내가 이 건물주야. 건물주 전세를 줬어. 그럼 뭐라 불러? 전세권 설정자라 불러. 자, 주인을 뭐라 한다고? 전세권 줄일게. 설정자. 칸이 복잡해서. 그럼 이 사람을 뭐라 불러? 전세권자라 그래. 그러면 대표적으로 전세권 설정자가 뭐가 되고? 간접 점유자 되고, 전세권자가 뭐가 되고? 직접 점유자 되고, 두 사람 사이는 뭐가 있다고? 점유 매개 관계가 있다. 그죠? 요래놓고 시작할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194조. 앞에 거 다 외우려 하지 마. 요런 거 외우려 하지 마. 지상권, 전세권, 질권, 상대 임대차, 임대기간권 외우려 하지 마세요. 자, 줄 거.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야. 자, 간접 점유자가 누구라고?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그 사람이 간접 점유자예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의의 두째 줄에 예를 들어서 임대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물건을 지배하는 것은 임차인이지만 사회 통념상 그 물건이 완전히 임대인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임대인 이익도 보았기 때문에 자, 일단 줄 거 볼까요? 임대인에게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줄 것이고 그 임대인 밑에다 하나 더 적으면 되잖아. 얘를 뭐라고 적으라고? 전세권 설정자를 하나 적어. 그럼 따로 안 적어도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구 생각하라? 임대인하고 누구? 전세권 설정자는 뭐라고? 간접점유자다. 다시 임대인과 전세권 설정자는 뭐라고? 간접 점유자다. 나머지는 구줄구줄한 거 지금 다 볼라 하지 마세요. 자, 3번에 1번 내려갑니다. 저 밑에 3번에 동그라미 1번 체크하시고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 가진다 그거. 다시 간접 점유자도 뭐 있다고? 점유권 가진다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셋째 줄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셋째 줄 오른쪽에 체크하시고 자력구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거. 그거 체크하시고 잠깐만 쳐다봐. 가만 보면 여기 반대잖아. 이 점유 보조자는 어째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데도 점유권을 인정 못 받죠. 그리고 뭐요? 자력구제권은 있잖아. 뺏어올 수 있는 거. 근데 요거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안 해도 점유권은 인정받는데 뭐는 없다고? 자력구제권 없다. 네? 그래서 그 반대. 그렇게 보시면.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속인의 점유인데 자,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있고요. 살아서 상속받는 상속인이 있겠죠. 제가 참고로 강의할 때는요.
경남 산청을 예를 많이 드는데 참고로 고향이 경남 산청이 아니에요. 고향이 경남 산청이 아니에요. 산청 예를 드는데 이게 산청에 집이 하나 있어요. 아버님이 살고 계셨고 아버님이 혼자 살고 계시다 돌아가셨죠. 상속인이요. 부산에 살고 있어요. 그럼 부산의 상속인이 아버님 혼자 살고 돌아가셨어. 산청에 있는 본가를 사실상 지배한다고 봐야 돼, 안 한다고 봐야 돼? 상속인이 사실상 지배한다, 안 한다? 부산에서 산청집을 사실상 지배할 수는 없죠. 아버님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잖아. 근데 돌아가시는 순간 뭐요? 점유권이 바로 상속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상속인은 어째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뭘 안 해도 사실상 지배를 안 해도 뭘 인정받는다고? 점유권을 인정받죠. 오른쪽에 상속인요. 상속인 193조 점유권은 상속인 이전돼. 다시 점유권 우전다 상속인에게 뭐라고? 이전되죠. 그래서 양갈로 1번 오른쪽에 양갈로 1번 오른쪽에 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점유하고 있던 물건은 사실상 지배 없이도 당연히 상속인이 점유다 그거요. 다시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그러면 피상속인이 점유하고 있던 물건은 사실상 지배 없이도 당연히 상속인 점유가 되고요.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할 것까지 요구하지 뭐라고? 않는다. 그렇게 됐죠? 자, 그러면 잠깐 쳐다봐. 아까요. 분명히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있다고 했잖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있다고 했어. 그런데 여기는 사실상 지배해도 점유권 인정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상 지배 안 해도 점유권을 인정하잖아.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점유의 관념하라고 보는 거야. 조금 말이 좀 어렵지만 앞에 한 페이지만 돌아와봐. 한 페이지 앞으로 돌아와. 한 페이지 앞으로 돌아오면 제2절의 제목이 뭐다 있고 점유제대 예배에서 뭐라고 돼 있어? 점유의 관념하라는 말 써놨죠. 찾았어? 네, 그 230페이지 점유의 관념하죠. 그럼 읽어볼게. 바로 밑에 제2절 바로 밑에 자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이지만 자 예외적으로 자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 그게 뭐요? 점유보조. 그게 뭐요? 점보조자. 점유보조자. 그리고 반대로 사실상 지배가 없는데도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 있잖아. 그게 뭐라고? 간접 점유하고 상속인이 점유야. 이런 걸 뭐라 부른다고? 점유의 관념하라 한단 말이야. 됐죠?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넘깁니다. 234페이지로 가시면요. 뭐 나와요? 자주점유, 타주점유 나오죠? 요 용어도요, 요 개념도 잘 정리하셔야 돼. 앞으로도 뒤에도 자꾸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라는 개념을 꼭 좀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먼저 체크부터 할게. 줄 거 봐봐요. 뭐라고? 소유의 의사로 사는 점유가 무슨 점유고? 자주점유야. 소유의 의사로 사는 점유가 무슨 점유고? 자주점유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가 무슨 점유라고? 타주다. 이래놓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는 자주,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는 뭐라고? 타주. 그래놓고 소유의 의사가 뭔지를 지금부터 잠깐 찾아보실래요? 예를 들면 분위기만 들어봐봐. 소유의 의사라는 게 소유권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야. 소유권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야. 자, 예를 들면 내가 이 마이크를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할 때 어떤 행동하는가 볼게. 이게 내 마이크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럼 첫째,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팔고 싶으면 팔아보면 되겠죠. 누구인데 주고 싶으면 줘버리겠죠. 예? 빌려주고 싶으면 빌려줄 거고.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만당 쌓이면 못 잘 거야. 예? 뭐라고? 더 크게 좀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작살, 예, 박살 내뿌야지. 박살 내뿌야지. 그죠? 자, 그럼 이게 소유의사야. 이게 소유의사야. 그죠? 자, 그냥 쉽게 팔고 싶으면 팔고, 빌려주면 빌려주고, 주고 싶으면 주고, 뭐요? 깨고 싶으면 깨는 게 소유의사야. 자, 그러면 도둑. 도둑은 훔친 시계를 딱 내 스타일에 차고 있죠. 자, 소유의사가 있을까 없을까? 금방 이거 적용해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도둑은 훔친 시계를 차고 있으면서 지가 팔고 싶으면 팔 끼고, 지가 차고 싶으면 찰 끼고, 누구 주고 싶으면 줄 끼고, 깨고 싶으면 깰 거 아니야. 도둑은 소유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도둑이 훔친 시계를 차고 있으면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자주점유란 말이야. 그러면 요거 이해되면 이제 잘 들어봐. 이게 이해되면요, 이게 자주점유야. 그럼 이제 자주 꼬이는 게 이 말로 자주 꼬인다고. 자, 자주점유란 소유권자가 하는 점유를 말한다. OX. 다시 자주점유란 소유권자가 하는 점유를 말한다. OX. X잖아. 왜? 도둑은 소유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주를 처음에 헷갈리는 게 자주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는 거지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한다. 여기 자주점유야. 됐어? 그러면 봐봐.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가 무슨 점유고? 자주점유인데 거기 뭐 나와? 매수인하고 도둑이 나오죠. 매수인 도둑 찾았어? 도둑을 생각해. 다시 말하지만 점유를 처음 배울 때 도둑이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주죠. 고마우면 그 도둑 옆에다 한자 적어. 도둑 끝에다가 님자를.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없는 자는 타주점유인데 봐봐.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은 다 타주점유라고. 소유의 의사가 없죠. 자, 여기서 소유의 의사라는 것은 자, 줄 것일래요? 줄 거. 소유자와 동일하게 지배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지. 소유자인 것처럼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동일한 뭐요? 그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사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 뭐? 아니다. 그거. 다시. 소유의 의사라는 것은 소유자와 동일하게 지배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사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아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구별 기준의 기억만 볼 거예요.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는 자, 점유자의 내심 의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파란 글씨 줄 거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그거 외형적 객관적. 이것도 잠깐 쳐다봐. 이것도 도둑을 생각하면 너무 쉬워. 도둑. 자, 도둑은 지금 훔친 시계를 차고 있다 그랬죠. 내심으로는 무슨 생각해? 내심으로는 이 시계 훔친 시계라고 알고 있잖아. 그죠? 그렇지만 겉으로는 어째요? 마치 자기 시계인 것처럼 팔고 싶으면 팔고 차고 싶으면 차고 깨고 싶으면 깨고 있잖아. 그러면 소유의 의사인지 내심 의사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뭐로 판단한다? 외형적. 뭐로 판단한다고?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3번.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요. 줄 거 자주점유로 추정돼요. 다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요. 뭐로 추정된다고? 자주점유로 추정돼 줄 것이고 그 왼쪽 페이지 기출 2개 나오죠. 그 왼쪽 칸에 아니 왼쪽인데 봐 오른쪽으로 가. 왼쪽에 기출 2개 나오죠. 그 밑에 기출 위에다가 그게 짧게 적으면 한 줄, 크게 적으면 2줄로 적어. 뭐라고? 이렇게 적어. 추정을 받는 자는 입증 책임이 없다. 이걸 적어. 추정을 받는 자는 입증 책임이 없다. 추정을 받는 자는 칠판 볼라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적으면 되잖아. 와 자꾸 칠판을 봐. 그냥 불러주는 거 그대로 적으면 빨리 적을 낀데. 뭐라고? 추정을 받는 자는 뭐가 없다고? 입증 책임이 뭐라고? 없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 앞으로 많이 써먹을 거야. 추정을 받는 자는 입증 책임이 뭐라고? 없다. 그럼 금방 줄 건 거 봐봐.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자주점유로 추정되겠죠? 자 그럼 들어봐봐. 이건 마이크는 내가 점유 안 한다 했지만 점유한다는 전제를 할게. 내가 그러면 이 마이크를 점유한다면 나는 자주점유로 추정받죠. 에? 그럴 때 누가 그거 내 끼인데 내놔라 이라면 이게 내 끼라는 걸 스스로 입증할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 왜요? 추정받으면 입증 책임이 없다니까. 그러면 점유자는 자기가 스스로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어. 그럼 누가? 그걸 깨고 싶어하는 상대방 쪽에서 깨야 된다. 그걸 하는 거야. 그래서 추정을 받는 사람은 입증 책임이 뭐라고? 없다. 됐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금방 줄 거는 동그라미 3번 넷째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넷째 오른쪽에 줄 거. 따라서 다음 줄 거.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 점유임을 뭐요? 입증할 필요 없고요. 타주 점유를 뭐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자가 이를 어찌해야 된다고? 입증해야 돼. 그래서 추정을 받는 사람은 입증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자주점유는 추정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주점유라는 게 입증할 필요가 뭐라고? 없고 그걸 깨고 싶어하는 반대편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구체적으로 어느 게 자주점유가 이걸 지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넘기세요. 과감히 넘깁니다. 과감히 한 2장 넘기면 238페이지 보시면 양갈로 1번 238페이지 보면 양갈로 1번 뭐라 와?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찾았어요? 자, 점유를 정당해서 즉, 자, 체크해봐. 본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건이 있다고 오신에서 하는 점유가 선의 점유고 선의. 본건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의심품면서 하는 점유가 악의 점유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 그러놓고 잠깐만 쳐다봐요. 내가 이런 거야. 내가 이 건물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우리 앞에 우리 선의는 모르는 거, 악의는 아는 거죠. 거기 분위기가 좀 달라. 여기는 분위기가 다르니까 들어봐. 내가 이 건물에 소유권이 없어요. 없는데도 있다라고 믿고 하는 거야. 있다라고 믿고 하면 그게 뭐가 되고? 선의. 자, 또는 내가 이 건물에 전세권이 없는데도 내인데 전세권이 있다라고 믿고 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 선의. 여기 이가 돼? 다시 나는 소유권도 없고 전세권이 없는데도 내가 혹시 소유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고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점유라고? 선의. 한 번 더 읽어봐. 뭐라고? 본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건이 있다고 오신 잘못 믿은 거야. 오신하고 하는 점유. 그게 선의 점유라고. 그럼 악의는 봐봐. 내가 이게 소유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 하면 당연히 악이고요. 또 하나가 추가돼. 여기서는 뭐라고? 내인데 소유권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품면서 하죠. 그것도 뭐가 된다고? 악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악의가 본건이 없음을 뭐요? 알면서 해도 뭐요? 악의 점유고 뭐 한다고? 의심을 품고 해도 뭐가 된다고? 악의 점유가 된다는 사실. 됐죠? 고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과실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 그건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평온한, 공연하냐, 강포, 은비다. 그것도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다른 거 볼 거 없고, 오른쪽 페이지 199조 잠깐 볼 테니까 잠깐만 쳐다보세요. 어떤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갑이 점유를 개시했어요. 점유를 개시했는데 예를 들면 5년 동안 뭘까? 악의로 점유했다 볼까? 이게 악의가 선의로 바뀌는 거는 좀 그러기는 그런데 이해를 위해서 할게. 악의로 뭐요? 점유하다가 5년 동안 뭐요? 자기가 믿어서 선의로 점유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을에게 점유를 승계시켜줘서 점유를 넘겨줘서 이 사람이 10년 동안요 선의로 점유했다고 볼게. 이게 현재야. 그러면 현재면요. 현재 을은 자기만의 점유요. 나는 10년 동안 선의로 점유했어요. 이렇게 주장해도 되죠.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해도 돼. 근데 앞사람까지 같이 주장해도 돼. 앞사람까지 같이 주장해도 되죠. 그럼 요거는 20년이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 하자가 있잖아. 뭐가 있다고? 하자가 있잖아. 요것도 떠안아야 돼. 그러면 20년의 점유를 주장하려면 뭐요? 악의가 돼버려.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해도 되고 앞에 있는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런데 뭐도 따느라? 흠도 따느라, 하자도 따느라. 그 말이야. 혹시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러면 199조 봐봐. 199조 뭐라고 돼 있어? 점유자의 승계인은 뭐라고?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해도 되고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죠. 다시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 주장해도 되고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를 아울러 주장해도 돼요.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는 뭐도 중개라? 뭐도 중개라? 하자도 승계. 하자도 따놔야 돼. 하자도 따놔야 돼. 다만 참고로 여기 봐봐요. 그럼 여기는 요 사람이 요런 생각할 수도 있죠. 잠깐만 쳐다봐. 요거를 따기는 싫은 거야.
요걸 따기 싫어. 그래서 여기를 딱 잘라갖고 임의로 지가 따라서 나는 여기서부터 승계하겠다. 요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생각에.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냥. 안 돼,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자기만의 점유를 하든지 전점유를 하든지 전점유 하도 돼, 자유인데 지가 오는 임의 시점으로 잘라서 승계할 수는 뭐라고? 없다. 그래서 그것도 해설의 동그라미 1번, 해설의 동그라미 1번 세 줄로 쪼개, 해설의 동그라미 1번 세 줄로 쪼개. 그러나 전점유자의 점유 기간 중에 어느 한 시점을 임의로 선택해서 그때부터 점유를 주장할 수는 뭐라고? 없다. 됐죠? 이렇게 점유 승계. 그러니까 앞사람 점유까지 함께 승계를 해도 되는데 뭐도 따느라 하자. 뭐도 따느라 하자도 따느라. 됐죠? 나머지는 보실 거 없어요. 넘기시고 과감히 넘깁니다. 점유권의 효력 봐서요. 241페이지 점유권 효력인데 1번에 점유의 태양 나오죠? 찾았어? 자, 태양이 하늘의 선 아닌 거 아시죠? 태양이 뭐야? 모습. 뭐라고? 모습. 모습. 자, 197조 갑니다. 197조 뭐라고 돼 있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인하기에 점유를 추정되죠. 자, 그러면 소유의 의사 추정되죠. 다시 소유의 의사 추정되죠. 선의 점유 추정되죠. 평온 공인한 점 추정되죠. 자, 그러면 입증 책임이 있다 없다? 소유의 의사가 있다. 선이다. 평온 공인하다. 입증 책임이 있다 없다? 없잖아. 없어. 그런데 거기에 동그라미 1번 해설의 동그라미 1번에 두 재줄에 파란 글씨 줄 거 다 추정되는데 뭐는 추정 안 된다고? 무가 실은 추정 안 된다 줄 거란 말이야. 다 추정되는 뭐는 안 돼? 무가 실은 추정 안 되잖아. 무가 실은 추정 안 되니까 어째 이래? 점유자 스스로 무가 실 입증입니다. 그렇게 그걸 체크하라. 그죠? 다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 그 다음 뭐요? 평온하게 점유했다. 선의로 공인하게 점유했다. 선의로 점유했다. 다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없죠. 근데 뭐는 추정 안 된다? 무과실은 추정 안 된다고. 뭐라고? 무과실은 추정 안 되니까 어찌 된다? 자기가 입증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이번엔 잠깐 쳐다봐요. 어떤 부동산에 갑이라는 사람이 뭘 하고 있다고? 점유하고 있잖아. 점유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요. 자주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도 추정되고 자주 점유도 추정되고 선의 점유도 추정되죠. 오늘은 이제 요거 선의만 위주로 볼게. 우리 법 좀 있을 거죠. 그럼 이거는 추정되니까 이거는 추정되니까 입증 책임이 있다 없다? 입증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상대방이 이걸 깨야 되죠. 상대방이 깨는데 소송을 제기했다 볼게. 소송을 제기해서 이 사람이 패소를 했어. 이게 지 거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하면 이제 선의가 악의로 바뀌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 상대방이 소송 제기해서 이 사람이 이겼다는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의 점유가 악의 점유로 바뀌죠? 바뀌는 시기가 봐봐. 이 사람이 소론을 제기를 여기 했고 소제기시고 여기가 패소 판결 시에 판결이 여기 바뀌었어. 그럼 이 사람이 악의로 바뀌는 시점이 판결 확정 시가 아니다. 그걸 포인트야. 언제라고? 소제기 시부터 뭐로 바뀐다고? 악의로 바뀐다. 이걸 지금부터 볼 거야. 그래서 197조 2항 197조 2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건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죠. 체크하시고 소가 제기된 때 언제라고?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소가 제기된 때가 포인트야. 악의 점유로 보자. 똑같은 말이지만 또 해설의 동그라미 1번 세 줄에 동그라미 세 줄에 선의 점유자라도 본건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점유 개시 시점이나 패소 판결 시점이 아니고 언제부터라고?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뭐라고? 악의 점유로 본다. 되겠죠? 그래서 다시 191조 다시 봐봐.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인하기에 점유로 추정되니까 다 추정되니까 입증 책임이 없죠. 근데 뭐만 추정 안 된다? 무과실은 추정 안 되니까 자기가 입증이 되죠. 두 번째, 선의 점자라도 본건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요. 언제부터라고?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뭐가 된다? 악의 점유로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 요번에는 잠깐 쳐다보시면요.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자, 이 건물로 볼까? 내가 1년 전에 이 건물에 왔는데요.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또는 몇 년 지난 지금에 와서도 그 사람이 계속 점유하고 있네. 그러면 전에도 점유하고 있었고 지금도 점유하고 있는데 중간에는 분명치 않더라도 점유는 계속된 거로 보는 거야. 전후 양시에 점유했죠. 그러면 점유는 어쩐다? 계속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고개 밑에 198조. 198조 뭐라고?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죠. 그럼 어쩐다고? 그 점유는 뭐 체크해. 그 점유는 뭐 한 거로 본다? 계속한 거로. 다시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그 점유는 뭐 한 걸로? 계속한 거로 추정된다. 그게 점유 계속의 추정이에요. 이게 뭐? 점유 계속의 추정. 점유 계속의 추정. 넘기시고. 권리의 적법 추정 있죠? 요거는 지금 볼 단계는 아닌 게 아니야. 일단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거로 추정된다고 돼 있지만 그렇지만 요거 지금은 중요성이 없으니까 간단히 보기에 동그라미 2번 왜 중요성이 아니면 동그라미 2번 보면 밑에 해설의 동그라미 2번 점유자의 권리 적법 추정하는 제200조는요. 동산 점유적이지 부동산은 적용 안 되잖아. 특히 부동산 등기된 부동산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등기의 추정력 배우고 나면요 이해가 돼. 그래서 지금은 이해하기 좀 그렇다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와요.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니까 어째 돼? 아껴놨다가 다음 주에 봐야 되죠. 자,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인데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 페이지는 많이 나갔는데 그거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자, 혹시 복습하실 때 뭐만 본다? 강의 한 부분이 줄 거 났죠? 그 부분만 보시고요. 그 부분만 보시고 다른 거 몰라 하지 마요.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두 번째, 그걸 보더라도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란 말이야. 이거 아까 설명 들을 때는 알았는데 강의 들을 때 알았는데 그러면요 그냥 요거 뭐 1, 2월 달에 또 들으면 되지 이렇게 가야 되지. 와 이거 아까 들었는데 왜 모르나 이렇게 하지 마. 다른 사람 다 똑같아. 다른 사람 다 똑같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한 6개월 정도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한 6개월 정도 인내를 갖고 따라오시면요 충분히 끌어들일 테니까요. 됐죠? 자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